금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 왠지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될 것만 같은데요. 왠지 모르게 낯선 향기가 느껴지지만 은은한 그런 향이 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평소에 아침마당 전북을 또 시청자로서 보다가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왔네요. 김태현 아나운서 개인 사정으로 2주 동안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도 같이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케미가 너무 좋았다라고 우리 그 작가가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네. 좋은 방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유독 단 한 분이 저를 조금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요? 제가 진짜 제작진들한테 너무 서운한 게 제가 올해 연초부터 가운데 자리 앉고 싶어요. 가운데 자리 앉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이 모양이긴 하지만 마사지도 받고 또 이 모양이긴 하지만 살도 좀 뺐거든요. 아쉽습니다. 오늘도 못 왔네 저기를. 원수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관리를 마사지를 한 주만 받아서 그래요. 꾸준히 받다 보면은 가운데 앉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꼭 가운데 가야지. 그럼 마사지 받아야 되겠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계속 관리받는 지호 씨 예. 맞죠? 제가 관리를 이제 뭐 많이 받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의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좀 일단 마음이 좀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힐링이 필요한 좀 취미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식물 키우기 어떨까요? 요즘 또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식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식물을 예쁘게 키우다 보면 아주 마음이 예뻐지실 거예요. 네. 지우 씨가 말씀 잘해주셨어요. 원준 씨처럼 오늘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아서 속상한 분들 아침에 나가실 때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혹시 다투셔가지고 속이 시끌시끌하신 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은 아마 힐링이 되실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주인공들을 저는 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초록의 마법사들, 식물을 사랑하는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초록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옷 색깔은 블랙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네 분 모셨습니다. 자, 박숙경 작가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의 감동과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서사를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기록하는 식물 세밀화가 박숙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갤러리와 화실을 운영하면서 그 자연의 따뜻한 감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있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저처럼 식물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다고 해서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 자, 그 옆에 우리 강유정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플라워 가드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가든 디자이너 강유정입니다. 오늘 식물 킬러 탈주법, 그다음에 나만의 예쁜 정원을 만드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게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송명자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식물이 너무 좋아서 결국엔 제 정원을 갖게 된 송명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제에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우리 김윤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식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복지원예 강사이자 테라리움 강사 김윤정입니다. 오늘 테라리움의 모든 것 다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식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게 모습에서 싱그럽고 아주 온화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평소에도 이 식물을 자주 보시고 집안에 막 식물이 가득히 있나요? 우리 박숙경님. 네, 저도 식집사 한 지 꽤 됐고요. 그 제가 가는 곳마다 식물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키우다가 힘든 점들도 있지만 그 싱그러움이 너무 좋아서 계속 키우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바쁘거나 이렇게 일들이 있어서
물만 겨우 주고 있는 상태라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 속에서도 잠깐 들었지만 그 예쁜 식물을 직접 키우시다가 너무 좋아서 그 정원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송명자님 그 개인 정원의 규모가 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정원이 개인 정원 치고는 좀 큰 편이기는 해요. 축구장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크게 규모가 크다고 어깨가 으쓱하거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예쁜 애들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이야. 아니 식물을 그리는 화가 개인 정원 운영자 이 두 분은 하시는 일이 얼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가든 디자이너 테라리움 강사 전 좀 생소하거든요. 먼저 가든 디자이너가 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든 디자이너는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 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집안에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마당에 정원을 조성을 할 때 하고 싶을 때 이제 정원 작가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맞는 식물을 들여야 되고 토양을 어떻게 다시 개량을 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도 다 정원 작가가 하는 일인데요. 꼭 큰 정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물이 우리 토양에 맞는지 그다음에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정원 작가의 힘을 빌어서 같이 정원을 예쁘게 조성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멋지네요. 아니 그렇다면 테라리움, 저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갖고 나왔거든요. 네. 네, 테라리움의 뜻은 라틴어로 땅을 뜻하는 테라와 공간을 뜻하는 아리움의 합성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유리 용기 안에 돌과 자갈, 피규어 등을 넣어서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식물을 사랑하는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텃밭에 지금 시계꽃도 피어 있고 많은 것들이 피어 있거든요. 국화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뭐 식집사 요즘엔 또 그렇게 많이들 맞아요.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만 갖고 가면 뭐든지 다 그냥 죽습니다. 밭에 갖다 놓으면 그나마 살고 있는데 자 식물 키우기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강유정 씨가 언제부터 열풍이 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 5, 6년 전에 이제 밖에 외부로 외출도 쉽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스트레스는 점점점 높아가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식물을 들여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식물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미디어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SNS를 통해서 나 이런 식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자랑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예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텃밭 작물도 집에서 이렇게 기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들 키우게 되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또 요즘은 이제 인테리어의 하나로서 비싼 가구나 뭐 자재들이 아니라 나는 또 식물에 좀 더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식물을 이용하는 플랜테리어.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가 생겨가지고 점점 더 전문화된 분야의 하나로서 플랜테리어가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직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 뭐 꽃이나 식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좋아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도 식물 킬러거든요. 손만 대면 다 죽어요, 얘네들이. 네. 그리고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저도 예쁘게 좀 꾸미고는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거든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내가 키우고 싶은 식물을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분갈이를 해서 이제 잘 키우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식물을 골랐으면 이 식물의 특성에 맞는 화분을 골라야 되겠죠. 토분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로 만든 거, 플라스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식물의 특성이 얘는 굉장히 뿌리가 물에 잠기는 걸 싫어해. 그러면 물이 잘 빠지고 수분 증발이 굉장히 원활한 토분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토양 흙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분갈이 도구들 그리고 영양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대하듯이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끝까지 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키울 식물을 고를 때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장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을 사러 화원에 가서 거기 그 제일 예쁘고 싱싱하고 비슷한 거로 하나 줘보시오 하면 돼요. 이렇게 네, 비슷한 거로다가. 보통은 예쁜 것들이 비싸기는 해요. 그거는 사실인데 사실 식물을 처음 시작하는 이제 초보 식집사 분들이시라면 화원 갔을 때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거, 열매가 뭐 오렌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고 열매가 달린 것들은 굉장히 집안에서는 자라기 힘든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통풍,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 관리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물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식물원에 딱 갔는데 효정 씨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비싸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맞아요. 네. 저도 조금 식물에 관심은 있는데 사실 이름을 좀 알아야 가서 이거 주세요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유정님, 저희 같은 초보들이 식물을 딱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식물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관엽 식물이라고 분류가 돼서 이제 볼관자, 잎엽자, 잎을 감상하는 잎보기 식물이 굉장히 초보 식집사들이 기르기에는 적당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이제 원산지가 사실은 아열대, 열대지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햇빛이 쨍쨍 내려 쬐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큰 나무가 자라는 아주 아랫부분에서 햇빛을 거의 좀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생육의 조건이 사람이 사는 집안 환경과 되게 비슷해요. 햇빛도 그렇게 직사광선이 아닌 간접 광선으로 되어 있는 환경이고 자라나는 온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도에서 24도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의 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 뭔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이제 군자란도 키워봤고 그리고 또 율마도 큰 거 한 1m 50cm짜리 아주 큰 거. 크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이제 고무나무도 좋고 수특기도 좋고 갖다 놓는 쪽 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또 식물 있으면 갖다 놓고 싶어요. 작은 방에도 갖다 놓고 싶고 큰 거실에도 갖다 놓고 싶고 안방에도 갖다 놓고 싶고 다 이게 그 분야별로 다 이 맞는 식물이 있겠죠, 강유정 씨? 그걸 살려서 놓으면 식물에게도 훨씬 더 좋겠죠. 집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찌까네요. 말만 넓게 했을 뿐이에요. 네. 일단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집안 중에서도 공간이 넓은 곳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비교적 부피가 큰 뭐 몬스테라라든가 뭐 야자류, 이제 고무나무는 죽이신다고 하셨는데 고무나무류도 굉장히 튼튼한 이제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아까 식물 킬러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갖다 대면은 죽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뭔가 생명력이 끈질긴 그런 식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같이 생명력이 끈질긴 그 식물을 좀 추천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스투키와 산세베리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이제 MC분께서는 수투키 뭐 이게 죽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관심이 더 애정이 너무나 많아서 죽이신 게 아닌가. 보통 저런 식물들은 물을 아주 적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막 그렇게 물을 계속 주셨다면 뿌리가 썩어서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쟤네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고 그냥 간간히 스프레이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주셔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요. 찾았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참에 우리 지호 씨도 식집사에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식물 관리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화분
뭔가 낯이 익네요. 어디서 많이 본 식물인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율마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인데요. 이게 지호 씨 같이 예쁜 젊은 사람들이 잘 기르고 싶어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측백나무과로서 굉장히 뭐 물만 잘 주면 잘 자라는 식물이기는 하는데 모양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예쁘게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향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레몬향 같이 톡 쏘는 굉장히 허브의 향기가 나는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공기 정화에도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 향이 상큼하고 좋아서 네. 맡으면 맡을수록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게 지호 씨의 옷처럼 상큼한 레몬 향기가 나는 거죠. 저에 그냥 잘 맞춰주시네. 자, 그렇다면 관리 비법이 중요하잖아요. 관리 어떤 것부터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게 키우는 외목대로 토피어리를 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어떤 타원형의 형태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키도 키우고 원형의 형태로 키우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겠죠. 아, 자르기. 밑에서부터 하나씩 촘촘촘 잘라서 크기를 좀 더 키워주시면 얘가 점점 더 옆으로 퍼지고 위로 더 자라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가위로 얘를 자르시면 되겠죠. 어떻게 시범을 좀 먼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위는 새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기존에 막 잘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병균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꼭 이 알코올 같은 거 사용을 해서 가위를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병균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소독을 한 번 정도 약국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70% 알코올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부터 가지를 잘라주시면 돼요. 밑에 가서 이렇게 뚝뚝 잘라주시면 뚝뚝 자르시네요, 진짜. 자를 때는 전정의 원칙이 과감해라. 과감하게? 네, 과감하라.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지를 이 가지를 이렇게. 저도 그럼 잘라볼까요? 네, 한번 잘라보시죠. 싹싹. 네. 너무 아까운데 진짜? 아깝지만 그리고 식물이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미용실 가서 머리카락 자른다고 머리가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다.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잘라주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씩 삐져나온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손으로. 이거는 가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위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순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따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향이 너무 좋다. 딸 때마다 이런 향을 맡아보시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 순을 이렇게 따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 윗부분을 자르시면 안 돼요. 이 생장하는 생장점이라는 게 이 가지 끝부분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부피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르시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쁘게 가지를 쳤고 그 다음 순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식물을 사랑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물주기 3년. 이라고 하거든요. 물 주는 방법도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나야 이렇구나라고 터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비롯된 얘기인데요. 물 주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이 있네요. 볼이 있고요. 저는 이제 물 주는 방법이 보일 수 있게 유리를 준비를 했는데 뭐 일반 대야나 뭐 볼 같은 거 준비가 되시면 자, 여기에 물을 바로 여기다가요? 화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담궈서 자, 이렇게 화분을 여기에 담그는 겁니다. 아예 물을 해가지고 화분을 담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흙이 말랐을 때 얘가 수분을 아래서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화분의 높이에 아랫부분 3분의 1 정도 물을 채워서 담가 놓으시고
1시간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네. 네. 근데 모든 화분을 다 이렇게 담글 수는 없잖아요. 뭐 크기가 그렇죠, 맞아. 크다든가 할 때는 그럴 때는 물을 직접 위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럴 때는 저희 드립 커피 이렇게 내릴 때 사용을 하듯이 이렇게 물을 화분 전체가 흠뻑 적셔질 수 있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구멍, 아래 구멍으로 물이 쭉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빠져나올 때까지. 빠져나올 때까지 그리고 빠져나오더라도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팁이에요. 한 한 번 번 더. 더. 예, 흠뻑 더 주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우리 집 율마는 저 세상을 갔는데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가 놓고 이렇게 해줘도 된다. 오늘 식물 관리법도 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방금 본 식물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 박숙격 작가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식물 세밀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꽃 그림하고는 조금 더 다른 거죠. 네, 이렇게 넓게 본다면은 이제 식물 세밀화도 꽃그림에 속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꽃그림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겠지만 주로 작가의 의도나 기획,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감흥,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된 그림이고요. 그리고 식물 세밀화는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는 장르예요. 거기에 플러스 아름다움까지 담으면 더 좋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을 그릴 때 있는 그대로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식물을 그려야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작업이에요? 이제 목적에 따라 또 그것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보를 조금 더 담는 그림이다. 그러면 미리 사전 조사를 좀 먼저 하고 사진을 촬영하러 가요. 왜냐하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하면서 이 식물의 특징들, 수술은 어떻고 잎은 어떻게 달렸고 뭐 어디에 털이 밀생해 있고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현장에 갔을 때 그 부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이렇게 찍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식물들을 정말 면밀하게 많이 사진을 일단은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리는 이유는 세밀하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보고 그릴 수가 없어요. 식물은 막 계속 변해가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집에 와서 작업실에 와서 막 확대하면서 그렇게 관찰을 해서 이제 그리는 거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오늘 뭔 사진이 이렇게 또 좋은 사진을 갖고 오셨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사진이 아니고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작가님 옆에서부터 그림이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목수국이라는 식물인데요. 대부분 아마 화려하거나 생명력이 강한 그런 식물, 생생한 식물을 그려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가게 앞에서 화분에서 있는 그 가을쯤에 화분에 있는 그 목수국을 봤는데 너무 그 계절에 있는 이 목수국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꽃잎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이 꽃잎이 다 하나하나 색감이 달라요. 그러면서 어떤 그라데이션을 색깔 변화를 이루고 있고 이 포즈도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기꺼이 사그러들리라 하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들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셨냐. 지금 보시죠. 꽃 밑에 이파리에 그 벌레 먹은 거, 이파리 파먹은 것까지 그만큼 섬세하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작가라면 그거 딱 띄어. 딱 띄고 그리거든. 야, 이파리 먹은 거, 점점 검은 것부터 한 거, 그것까지 그려놓으셨어요.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정확히 그 말씀을 찝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까지도 이 식물의 모습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작품, 이건 뭔지 알겠어요. 오, 뭘까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그러니까 뛰던 거 있어요. 뛰던 거. 아카시아. 아카시아 맞죠? 네, 많이 비슷해요. 잎이 아마 그 배열이나 이런 모습이 아카시아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나무는 초피나무입니다. 우리 추어탕 먹을 때 거기에 타는 가루 있죠? 그 가루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남원 주천면에 있는 어떤 농가에서 이제 몇 개월을 관찰을 해서 그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다 그걸 넣으면서도 아름다운 구성으로 제가 식물 세밀화답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 그 뭐 추어탕 먹을 때 산초나 방아 이런 거 많이 안 넣는데 맞아요. 여기 또 경상도 지역은 많이 또 넣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가장 신기합니다. 맞아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브로콜리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자주 볼 수 있고 또 먹는 재료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그림을 통해서 탄생을 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뭔가 거대하고 거창하고 특별한 거를 담을 수도 있지만 이 브로콜리처럼 그냥 평범했던 거를 저렇게 담으면 또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한 그루 나무 같기도 하고 네. 숲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뭐 또 신선하다고도 하고 브로콜리 이렇게까지 자세히 관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식물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는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식물을 잘 그리는 재능 덕분에 아주 멋진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2018년도부터 제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남원 지리산권에 있는 자원식물을 기록을 했어요. 화장품의 재료가 되는 그런 자원식물을 계속 이 전주에서 운봉이나 지리산 그 일대에 있는 식물들을 관찰해서 그렇게 그렸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좀 여행 같기도 하고 너무 설레이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화실 회원들과 함께 이 자원식물을 또 그려서 거기 센터에 또 초대전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이 뭐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근데 그냥 사진을 찍고 보면 될 텐데 네. 왜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지. 그것도 또한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가장 먼저는 이 식물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1부터 100까지 다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식물 세밀화는. 그래서 한 화면에 그 모든 게 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화면에 다 그 사진은 좀 초점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뭐 이제 이런 좀 편견이랄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그 매개체가 사진기는 사진은 사진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손으로 직접 그리고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그 시간까지도 이렇게 쌓인 작품이 되니까 그 바라보는 감성, 느끼는 감성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림을 먼저 좋아하셨기 때문에 식물을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식물을 좋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술 선생님과 작가를 꿈꿨기 때문에 미술 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서양화가로 이제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 가득하게 식물을 그리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식물을 어느 정도 난이도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우연찮게 식물 세밀화를 접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서양화와 이 식물 세밀화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됐죠. 그때 식물 세밀화를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요 시간도 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 식물 세밀화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푹 빠져 계신 겁니까? 네, 오히려 그 막 세밀하게 그리는 그게 좋아서 하거든요.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식물 세밀화의 매력은 되게 많은데 식물을 가러 준비하는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설레이고 또 가서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리려고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너무나 신세계가 있어요. 그리게 되면 되게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식물만이 가지는 어떤 결, 질서, 오묘한 색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서 저는 이제 종교는 없지만 식물에서 신을 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서 그저 뭐 그걸 꾸준히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행운인 것 같고요. 또 식물을 그리기 위해서 만나다 보면은 뭔가 식물이 제게 말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 삶을 뒤돌아보게도 되고 그리고 한여름에 한겨울에 정말 땡땡하게 그 화분의 흙이 얼었는데도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위로도 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식물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집안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모든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테라리움이라는 단어를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테라리움 요즘 유행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방식들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지금 아나운서님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테라리움이 인테리어 하기에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식물 관리하기에도 쉬워서 일반 식물을 힘들어하시는 이제 이지호님에게도 네, 쉽게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테라리움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탐나거든요. 네. 특히나 그 테라리움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어항 같은 것도 쓰시고 이렇게 유리병 이렇게 이런 걸 쓰시는데 이런 유리를 쓰는 이런 투명한 용기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유리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라리움의 중요한 점은 물과 공기가 순환이 되어서 자연 생태가 그대로 구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것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유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닫혀있는 유리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어항처럼 열려있는 유리 속에 식물과 피규어 그리고 자연물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잘하면 저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러겠다,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그런데 거기서 좀 테라리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랑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테라리움은요. 키우기 쉬운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일반 식물들보다 조금 더 수명이 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4에서 5년은 수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는 해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라리움은 6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장담할 수 없지만 식물이 조금 더 자란다고 하면 조금 더 큰 용기에 옮겨서 식재하는 거 외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좋은 것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보자 저 테라리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떠올랐는데 집에 투명 컵이 있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그리고 방송국 앞마당에 가서 식물 하나 뽑아오고 그리고 전주천에 가서 돌멩이 하나 집어오고 그리고 군산 앞바다에 가서 모래 한 줌 집어가지고 오면은 이게 또 공짜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겠네요, 선생님. 그죠?
저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네, 이러신 분들이 저희 수업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외부에 있는 흙과 돌을 절대 퍼오시면 안 되시고요. 외부의 흙과 돌에는 곤충, 알, 유충, 여러 가지 미생물들,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집안으로 들여왔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 있는 상점 아시죠? 거기에 가시면 네, 쉽게 구매도 하실 수 있으시고 집 근처에 화원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테라리움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좋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하실 것 같거든요. 제 수업 중에서 계속해서 인기 있는 수업이 아이와 하는 수업입니다. 아이와 같이 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흙이 집안에 있어서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조금 미생물 때문에 염려하시는 어머니들이 정말 인기가 높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분들,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네, 마음 편안함을 위해서도 옆에다가 두고 키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딱 맞는 캐릭터의 소유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짜증과 귀차니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아갖고 막 애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기 앉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원준 씨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시라고 우리 김민정 씨하고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십시오. 여기 테라리움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시작부터 저 보셨죠? 네. 화가 이만큼 나 있으니까 좀 가라앉혀 주세요, 선생님. 네. 네, 지금 다양한 지금 알록달록한 제가 식물 재료들을 도왔는데 오늘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야, 완성이 되면 이 모양이 되는 네,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또 네.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테라리움은 배수층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앞에 있는 자갈로 함께 해보실게요. 자갈이요? 네, 네네.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색깔을 네, 이렇게 부어서 먼저 이걸 1층으로 깔을게요. 네, 하시고 층층이 써야 네, 되는 층층이 거네요. 깔아서 조금 더 돋보이게 하겠습니다.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배수층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해주시고 이것도 부을까요? 이거는 조금만 부어주실게요. 조금만, 네. 몇 개만 네, 좋습니다. 네, 가운데만 배치해서 두고요. 지금 생모래로 조금 더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생모래요? 네. 아, 소금이 아니었구나, 이게. 소금, 설탕이 아닙니다. 네네. 생모래입니다. 드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네, 벽을 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이거 끝쪽으로? 네, 네. 투명한 유리다 보니까 겉에가 네, 예뻐 보일 수 있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파란 바다를 네, 느껴보실 수 있게 파란 생모래도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 벽 쪽으로, 벽 쪽으로? 네, 둘러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잘하시네요. 화가 좀 정신 가라앉는데요? 네. 조금 더 하시면 이제 화가 완전히 가라앉으실 거예요. 이거는 스칸디아 무스라고 해서 한번 만져보시면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이거 부들부들하고 촉촉하네요. 네, 이것도 천연 이끼고요. 이끼요, 천연 이끼. 이것도 같이 식물하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실래요? 여기요? 이렇게 그냥 쏙 집어넣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네. 내 마음속의 디자인 그대로 자연의 모습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푸른 산호초 같지 않나요? 예.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피규어로 장식을 한번 해보실게요. 피규어는요, 마음에 드신 거 한번 골라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담으실 건가요? 왠지 이 오리를 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리가 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살짝 놓아주세요. 얹고, 네, 그래서 식물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하니 네. 살짝 옆으로 하고 옆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돌로 장식을 조금 더 더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식물은 제가 이 식물로 가지고 왔는데요. 틸란디시아 이오난사라는 식물은 테라리움 만들기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네. 뿌리가 따로 있지 않죠? 그래서 얹어주시겠어요? 살짝 얹으면 끝입니다. 너무 야, 간단해요.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완성이 야,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진짜 뭔가 만드는 과정을 느끼면서 힐링도 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완성되었죠? 예, 정말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테라리움 할 거예요. 선생님 아주
재밌는 테라리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 전부 조화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화 뭐 이런 거니까 그 살아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깜짝 놀랐네요. 와, 정말 원준 씨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는 목소리부터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 김윤정 님이 진짜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던데 이 식물을 언제부터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랑 놀기보다 친구의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식물 이름은 뭐예요? 어머 꽃이 폈네요. 어떻게 키우셨네요? 이런 관심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런 소녀는 진로를 따로 식물학과를 가지 않았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란 후에 다시 꽃꽂이를 하면서 식물을 만나보게 되었고 그때 저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식물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퇴사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퇴사하고 나서 바로 꽃집을 운영하신다거나 테라리움 강사가 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뭐 처음에 다른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식물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요. 원예학 석사를 취득하게 되었고요. 연구 기관에 제가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원에 있었는데 전주로 2015년도에 이전하게 되면서 저도 함께 내려오게 되었고요. 연구소에서는 식물이 정말로 사람에게 이로울까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들을 하였어요. 과학적으로 진짜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원예학과 교육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옆에 계신 우리 송명자 씨 역시 꽃과 식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던 일을 다 접고 정원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식물에 빠지시게 된 계기가 KBS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아, 제가 대전에서 지금까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분이 오셔서 KBS 대전 방송 총국에서 갤러리에 풍란 전시회를 한다고 와보시면 이쁘고 좋을 거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봤더니 정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식물 좋아하는 그때하고도 또 틀린 거예요. 단정하게 이쁘게 꾸며진 그 풍란이 너무너무 매력 있고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풍란을 하면서 배우면서 또 하다 보니까 무늬가 있어요, 풍란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식물을 무늬종을 또 구하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 식물 좋아하신다고 무슨 정원을 만드는 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아직도 지금 식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유성이나 오다가 논산이나 이런 데도 땅이 많고 그럴 텐데 지금 굳이 김치에다가 정원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래요? 아, 그래 제가 이제 식물을 이제 많이 모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옷을 이쁘게 입어야 몸매도 날씬하게 잘 가꿔야 옷도 어울리듯이 나무나 식물을 키우는데 화분도 예쁜 걸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예쁘고 또 나무는 수영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 몸매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아름답게 보이나 처음에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분재원을 들어갔죠. 분재원을 들어가서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그 회원 한 분이 김제 살면서 소나무를 키우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한번 왔네요. 회원님들하고. 보니까 대전에서 보지 못한 땅이에요. 땅이 뭐 돌멩이 하나가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구입 못하는 가격으로 땅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제가 이제 소나무를 심었죠. 소나무를 심고 밑에다가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야생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나무 밑에다 쭉 심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식당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땅을 또 사고 그 옆에 땅을 또 사고 그러면서 계속 야생화를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심고 또 크니까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정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와, 그 뭐 축구장 3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김에 네.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을 시킨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모으다 보면 여기저기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요즘 소식이 빠르니까. 그래 저 남해 쪽에서 식물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저희 정원을 오셨어요. 그거 보시더니 이거 너무 아깝고 너무 이쁜데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빨리 등록을 해서 민간 정원을 내라. 그래갖고 여러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이 아까운 걸 왜 혼자만 보고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민간 정원 6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사진도 찍으시고. 참고로 민간 정원은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지정한 개인 정원이고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공개된 정원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모두 12곳이 있다고 합니다. 깨알 정보. 저기 12곳. 대단하신 거죠. 입장료 안 받으면 거기다 파라솔 하나 치고 원준이하고 저하고 가서 입장료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 완전 딱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다른 정원은 거의 식재한 나무나 식물이 외래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로지 우리나라 식물을 정말 식재하고 제가 이뻐해요. 이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순수하면서 향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은한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자부하는데 우리나라 식물로 정원을 꾸민 거는 저희밖에 없다. 그렇게 자부를 해요. 토종 식물들로만 꽉 채워서 그렇게 또 해놨기 때문에 우리 정원은 이게 으뜸이다라고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소중한 아이들을 그 친구들을 직접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네. 무대 중앙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야, 이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띄워온 게 아니라 직접 키우신 거, 예, 갖고 오신 거예요. 뭐 축구장 3개 넓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얘네들 정도면 얼굴이 또 괜찮고 몸매도 괜찮네 하는 아이를 지금 네네. 모시고 왔는데 다 외래종 아니고 국산인가요? 아 그러면요. 저는 우리나라 식물 아닌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딱 언뜻 봤을 때는 당귀 잎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뭔가요? 얘는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바위 틈에서 이렇게 습기가 있는 데서 자라나는 돌단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단풍. 이 무늬가 단풍잎 비슷하다고 해서 돌단풍이고요. 또 거기서 희귀한 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냥 파란 잎이 정상인데 저희 정원의 80~90%가 다 이렇게 무늬종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돌단풍, 강원도, 산지는 강원도고요. 돌단풍인데 그걸 또 당귀 이파리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정말 예쁘긴 예뻐요. 예쁜데 좀 이파리가 좀 이렇게 좀 평평하지 않고 좀 비비 꼬였습니다. 얘는 이제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산에 사는 비비추 종류인데 좀 모양이 꼬였죠. 그래서 예. 꼬부리 비비추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촉수가 늘어나면서 화분에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훨씬 아름답고 얘네들은 10월 말까지 이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꽃이에요. 잎이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은 잠시 보고 지지만 예. 얘네들은 끝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관상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꽃 뭐 10일 안 간다. 근데 네. 이파리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친구는 이제 그 강원도, 이 네. 친구는 제주도인데, 제주도. 야, 이 뒤에 있는 잠깐만 이 제주도 친구 뒤로 뺄게요. 이 친구는 산 거예요? 아니에요.
창고예요? 아니에요. 살아 있는 거냐고요? 예, 예. 살고 있죠. 죄송합니다. 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분포되어서 살고 있는 아이고 예. 이름은 병아리 난초예요. 병아리 떼가 막 가는 거가 꽃 핀 것도 모습도 그렇죠. 근데 입이 꼭 병아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병아리 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병아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그래서 병아리 난초다. 예. 전국에 이제 분포되어 있군요. 아무튼 오늘 그 소중한 그 돌단풍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넘어온 이 친구 비비추, 예, 그리고 또 이 병아리 난초 세 친구 귀한 친구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 왔다 간 건데도 스튜디오에 아주 풀내음이 향긋합니다. 자, 세 가지 식물 진짜 잘 감상했고요. 오늘 진짜 싱그럽고 예쁘신 이지호 씨가 이어가 주시죠. 어머, 네. 싱그러운 아까 병아리 난초요? 네, 병아리 난초 같은 이지호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대전에서 사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식물 키우시면서 김제로 귀촌을 하신 건가요? 네. 세종에서 김제까지 와서 종일 호미 들고 풀 뽑고 그래 애들이 잘 자라니까 풀 뽑아주고 물 주고 예쁘다고 사랑해주고 저녁에는 또 다시 세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도 관리를 안 하면은 애들이 아파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매일 세종에서 김제까지 출퇴근을 하시면서 오자마자 풀 뽑고 일하시고 하다 보면은 저 같으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지금도 식물들이 예쁘세요? 그럼요, 예쁘죠.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뻐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욕심 생겨 소유를 하잖아요.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자꾸 빠져 미쳐버려요. 미치지 않고서야 세종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고 싶어서. 그 정도로 미쳐 있는 거예요, 식물에. 표정이 약간 격하셨지만 좋은 겁니다. 네. 또 어디서 들으니까 식물들도 다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요. 들어요. 오, 그래요? 진짜 들어요. 근데 다 죽이셨어요? 네? 다 죽이셨어요? 다들은 이제 통화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네, 근데 송 위원장님 식물도 진짜 감정이 있나요? 있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걸리는 나무가 있어. 그리고 또 다 사람 이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쟤는 좀 이쪽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말을 한 건 아니야. 근데 그다음 며칠 후에 가보니까 애가 시들시들하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자세구나. 그다음부터는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서는 너무 예뻐서 사랑한다. 내일 더 이쁘게 커져라. 그리고 가지 하나 자를 때도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잘라요. 정말 식물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살아요. 세상에. 네, 저도 이제 식물 잘 다루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운 게 저도 물을 좀 많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면 진짜 다 죽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딱딱딱 줘야 되는데 우리 봉유정 아나운서도 처음부터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율막 큰 거 키워요. 1m 50짜리 키우고 제가 또 진짜 그 로즈마리 그것도 진짜 한 1m짜리까지 키워봤거든요. 큰 거를 사면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배우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강유정 씨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공이 원예학 쪽이셨나요? 제가 처음 학부에 원예학을 전공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상시 이제 꽃을 좋아해서 오가는 길에 꽃 사면서 이렇게 집에다 꽃을 꽂아두고 하면서 이제 플로리스트의 어떤 그 취미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직장을 좀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결심을 해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플로리스트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플로리스트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윤정 씨는 회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좀 뭐든 잘하실 것 같지만 사업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식물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원예학 석사를 취득 후 사업을 자신 있게 했지만 자영업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나와서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식물에 대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가끔 이렇게 오해나 이렇게 편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어떤 얘기예요? 식물이나 꽃의 가치를 너무 돈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자꾸 깎으려고만 하세요. 그래서 테라리움 지금 보셨지만 그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돌 2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깎아주세요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식물이 주는 기쁨, 또 내가 만들면서 느꼈던 힐링, 그런 것들을 다 돈의 가치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높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옆에서 다들 끄덕끄덕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게 또 식물을 키울 때 행복한 순간이 더 많잖아요. 언제 가장 이렇게 뿌듯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증 장애인 학생들을 수업을 하였는데요. 식물과 꽃을 만든 후에 그 예쁘고 소중함을 아는지 한 아이는 말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꼭 끝난 작품을 들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엄마나 부모님께 전달을 잘 해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그런 마음을 전달했을 때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 수업들을 오랫동안 하였는데 좀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는 모습을 실제 제가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박수경 작가님은 가장 뿌듯한 일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당 전북 출연하신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거예요? 네,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는 행복한 시간이고요. 제가 실은 한 3년 정도 준비했던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총 356점 정도를 그렸고, 지금은 전시회에 한 60여 점 정도를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제목은 우리 식재 세밀화 도감이라는 책이고요. 글 작가님은 따로 계시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실학자인 풍석 서유구 선생이 편찬하신 그 책에서 요리편이 있어요. 그 요리편을 현대화하는 작업 중에 일환으로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그린다는 게 다 힘들겠지만 정말 눈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었다.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웬만하면 다 잘 수용을 하고 즐겁게 그리고 있지만 국립생태원하고 협업을 했었던 그 선인장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인장 하면 먼저 가시가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가시가 무수히 많은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가시라는 것은 원래 그 푸릇푸릇한 초록 잎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막의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얘도 살고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화를 한 그런 모양인 거죠, 가시로. 그래서 그거를 수많은 가시를 그리면서 종아리에 쥐도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가시 하나하나 그리면서 이 가시의 시간은, 이 선인장의 시간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의 진화하는 시간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정말 좋은 작품이 탄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송명작 씨도 정원을 가꾸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딱 한 번 또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그러셨었나요? 한 2년 전에요. 물씬 양면 막 도와주고 정원에 뭐 필요하다면 사주고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5월쯤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을 치료를 도우려면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정원은 비울 수가 없고
남편 때문에 우지는 못하고 애는 타고 막 그럴 때 좀 힘들더라고요. 빨리 어떻게 애네들을 좀 이쁘게 옮겨주거나 막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접어야 되나?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볼까? 우선 남편이 중요한데. 그러고 한 2달 정도 그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 건강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주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극복이 되셔가지고 네네. 요즘에는 식물이 너무 좋아서 식물 쇼핑을 하신다는데 네. 저는 뭐 명품 쇼핑 같은 건 들어봤는데 식물 쇼핑을 한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백화점 MVG 고객이고 가서 네일 아트하고 마사지 받고 명품 옷 입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식물에 빠지다 보니까 손톱을 칠하고 오면 또 흙을 만져야 되니까 다 부서지고 그렇죠, 그렇죠. 또 갈 시간조차도 또 없는 거예요. 아유, 오늘 가서 얘네들 더 이쁘게 사랑해줘야지. 오늘은 여기를 더 예쁘게 만들까? 오늘 여기를 더 예쁘게 만들까? 이러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아, 누가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는데 제가 갖지 않은 수종이 나와요. 그러면 전국을 뒤져서라도 그걸 꼭 사다가 심어놓고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옷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 정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가면 가장 행복할까요? 아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봄에는 봄꽃이 펴서 아주 예쁘고 뾰족뾰족 새싹이 나오니까 여름에는 또 장미와 또 수국이 피고 백합도 좀 있으면 필 거고 가을은 가을대로 낙엽을 단풍 물들여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게 그대로 이쁘고 겨울에는 하얀 눈 쌓인 속에서 동백이 또 많아요. 동백꽃이 다 피고 있으니까 사계절을 어느 딱 집어서 어느 계절 이쁘다 말은 못하고 아무 때고 오세요. 아, 진짜 오늘 제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꽃과 식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푸릇푸릇한 기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이 졌다고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분명히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힘드신 분들 식물처럼 꽃처럼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물을 보고 있으면 눈도 즐거워지고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오늘 화분 하나 구매하셔서 창가 이렇게 놓아두시면 하루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